엄마, 지금 갑자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너희 생활? 하와이 여행 갈 돈은 있어도 부모님께 빌린 돈 갚을 돈은 없다는 거니? 엄마가 왜 갑자기 이러세요? 그동안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자식이라면 부모를 속이고 그 돈으로 호화롭게 놀러 다니지 않는 법이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자식인데 고소를 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야. 그걸 자식이라고 떼먹게 내버려 둘 순 없지. 엄마,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제발 그만해 주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다.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호화롭게 살았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70세 이정숙 씨입니다. 이정숙 씨는 남편과 함께 전라도 작은 마을에서 40년 넘게 고추와 마늘 농사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농사일이 얼마나 고된지 아시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뙤약볕 아래서 허리 굽혀 일하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쉴 틈 없이 일해야 하는 삶이었죠. 우리 아들만큼은 이런 고생 안 시키고 싶었어요. 손에 흙 묻히지 말고 깨끗한 직장에 다니길 바랬지요. 이정숙 씨 부부는 유일한 아들 민석이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농사일을 하면서도 아들의 교육비만큼은 아끼지 않았고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농사 외에도 새벽 시장에서 채소를 팔기도 했습니다. 그 결과 아들 민석 씨는 서울의 좋은 대학에 입학할 수 있었죠. 우리 민석이 서울대 갔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 다 부러워했어요. 그때는 정말 뿌듯했지. 이정숙 씨는 아들이 대학에 입학했을 때가 평생 가장 행복한 순간이었다고 말합니다. 마을 사람들도 이정숙 씨 부부를 부러워했고 자식 농사를 잘 지었다며 칭찬했습니다. 이정숙 씨 부부는 자신들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아들이 서울에서 공부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더 열심히 일했어요. 방학 때마다 집에 오면 좋은 것도 해주고 싶고 용돈도 넉넉히 주고 싶었으니까요. 대학 시절 민석 씨는 방학 때면 고향에 내려와 부모님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아들이 농사일을 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들처럼 평생 농사 짓는 삶을 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죠. 농사일은 내가 할 필요 없어. 너는 공부나 더 열심히 해서 좋은 직장 들어가. 아들은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이정숙 씨 부부에게는 그것만으로도 큰 자랑이었습니다. 농사일로 굳은 손으로 아들의 학비를 마련했던 세월이 헛되지 않았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들은 회사 동료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처음 인사 왔을 때 참 예쁘더라고요. 서울에서 자란 아이라 말투도 곱고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하고는 달라 보였어요. 이정숙 씨는 며느리를 처음 만났을 때 약간 긴장했습니다. 서울에서 자란 며느리가 자신들의 소박한 시골 생활을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됐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며느리는 생각보다 친절했고 시골 음식도 잘 먹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걱정했어요. 서울 아이가 우리 같은 시골 사람들 집에 시집 와서 적응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잘 지내는 것 같아서 다행이었죠. 결혼 초기에는 모든 것이 순탄했습니다. 명절이면 아들과 며느리가 시골집을 찾아왔고 가끔은 이정숙 씨 부부가 서울의 아들 집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다 좋았어요. 아들도 회사 다니면서 월급도 꽤 받았고 며느리도 직장 다니니까 둘이 벌어서
잘 살더라고요.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하더라고요. 결혼 5년 차 민석 씨는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고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엄마, 저 회사 그만두려고요. 제가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구상 중인데 이거 진짜 대박 날 것 같아요.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니? 그 좋은 회사를 놔두고 지금은 온라인 시장이 블루오션이에요. 제가 해외 명품 직구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초기 자본만 있으면 1년 안에 몇 배로 불릴 수 있어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갑작스러운 결정이 걱정됐지만 남편은 아들을 믿어주자며 이정숙 씨를 설득했습니다. 우리 아들 똑똑하잖아. 요즘 젊은 애들은 그런 거 잘 알아. 한번 믿어보자고. 이정숙 씨는 아들의 결정이 걱정됐지만 남편의 말에 마음을 놓았습니다. 평생 자식을 위해 살아온 부모로서 아들의 꿈을 응원해주고 싶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많이 걱정했어요. 안정적인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한다니. 하지만 우리 아들이 똑똑하니까 잘할 거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부모로서 자식의 꿈을 막을 수는 없잖아요. 결국 이정숙 씨 부부는 평생 농사 지으며 모아둔 노후자금 1억 원을 아들에게 빌려주기로 했습니다. 아들은 1년 안에 원금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붙여서 갚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감사합니다. 절대 실망시키지 않을게요. 이 사업 성공하면 부모님 모시고 해외여행도 가고 서울에 좋은 아파트도 사드릴게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말을 듣고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이렇게 확신에 찬 모습을 보니 사업이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아들을 믿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자신 있게 말하니까 저도 믿었어요. 그동안 아들이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돈이라는 게 자식 위에 쓰는 거지 죽어서 가져갈 것도 아니잖아요. 처음 몇 개월 동안 아들은 열심히 사업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끔 전화해서 사업이 잘 되고 있다고 말했고, 명절에는 평소보다 비싼 선물을 가져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했던 1년이 지나도 돈을 갚을 기미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정말 잘 되는 줄 알았어요. 명절에 오면 좋은 선물도 가져오고 사업 이야기도 신나게 했으니까요. 근데 약속했던 1년이 지나도 돈 이야기는 없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이정숙 씨의 남편이 허리 통증으로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평생 농사일로 허리를 혹사시킨 결과였죠. 의사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적지 않은 병원비가 필요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들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아들아, 그 돈은 언제쯤 갚을 수 있을까? 너희 아버지가 요새 허리가 안 좋아서 병원비도 필요하고. 아, 엄마 지금 사업이 확장 단계라 자금이 좀 묶여 있어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곧 큰 돈 벌어서 다 갚을게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말을 믿고 더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남편 수술비는 어떻게든 마련했어요. 다행히 농업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었고, 우리도 조금은 모아둔 돈이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들이 돈을 갚지 않는 것은 계속 마음에 걸렸죠. 그런데 어느 날 이웃집 할머니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SNS라는 거 한다며? 거기 한번 들어가 봐. 며느리가 올린 사진들 좀 봐봐. 컴퓨터를 잘 모르는 이정숙 씨를 위해 이웃집 할머니의 손주가 SNS에 접속해 주었습니다. 그곳에서 이정숙 씨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며느리의 피드에는 하와이 해변에서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고급 리조트에서 머물며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명품 가방과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있었고 아들은 비싼 골프채를 들고 골프장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평생 모은 돈으로 저런 호화로운 생활을 하고 있었다니. 이정숙 씨는 그 자리에서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평생 농사 지으며 모은 돈으로 아들과 며느리가 호화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남편 수술비 걱정하고 있는데 아들과 며느리는 우리가 준 돈으로 하와이에서 호화롭게 놀고 있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싶더라고요.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게시물이 올라온 날짜였습니다. 바로 이정숙 씨가 아들에게 돈을 언제 갚을 수 있냐고 물었던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아들은 사업 자금이 묶여 있다며 어머니를 속이고 그 돈으로 하와이 여행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아들이 전화로 사업 자금이 묶여 있다고 했던 바로 다음 날 하와이로 떠났더라고요. 그때 정말 배신감이 컸어요. 내가 낳고 키운 자식이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었죠. 이정숙 씨는 남편에게 이 사실을 알렸고 평소 온순하던 남편도 이번만큼은 분노했습니다. 내가 평생 농사 짓고 허리 굽혀번 돈으로 그런 짓을 해? 당장 돈 돌려받자! 이정숙 씨 부부는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들은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겨우 연결이 됐을 때 아들의 태도는 냉랭했습니다. 엄마, 그 SNS 사진 본 거예요? 그거 회사 사람들 데리고 간 출장이에요. 사업 관계자들 접대하느라 어쩔 수 없었어요. 그런 거짓말 하지 마라. 며느리가 신혼 2차 여행이라고 올렸더구나. 아, 그건 그냥 SNS용으로 그렇게 쓴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그래요. 아들의 변명이 계속됐지만 이정숙 씨는 더 이상 속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에게 빌려준 돈을 당장 갚으라고 요구했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 하지 마라. 너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다 봤다.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가 호화롭게 사는 거 보니 마음이 아프구나. 그 돈 당장 갚아라. 아들은 갑작스러운 어머니의 요구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엄마, 지금 갑자기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요? 저희도 생활이 있는데. 너희 생활. 하와이 여행 갈 돈은 있어도 부모님께 빌린 돈 갚을 돈은 없다는 거니? 엄마, 갑자기 왜 이러세요? 그동안 우리 사이 좋았잖아요. 이정숙 씨는 더 이상 아들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권유로 변호사를 찾아갔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한 법적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자식을 상대로 소송을 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하지만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을 자식이 이렇게 함부로 쓰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변호사는 이정숙 씨 부부의 사연을 듣고 법적으로 충분히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습니다. 자식이라고 봐주면 안 됩니다.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 걱정 마세요. 반드시 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대로 이정숙 씨는 아들에게 빌려준 돈에 대한 차용증과 계좌 이체 내역을 모두 가지고 있었습니다.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자 아들과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시골에서 농사 짓는 노부모가 이런 법적 조치를 취할 거라고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엄마 왜 이러세요? 우리가 자식인데 고소를 해요! 자식이라면 부모를 속이고 그 돈으로 호화롭게 놀러 다니지 않는 법이다. 아들 부부는 법원 출석 통지서를 받고 급히 이정숙 씨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아들은 화가 난 표정이었고 며느리는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이렇게 법적으로 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주변 사람들한테 얼마나 창피해요. 이정숙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창피한 건 너희가 부모님 돈을 빌려서 호화롭게 쓰고 갚지 않는 거야. 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너희가 하와이 여행 다니고 명품 가방 사고 하는 거. 그게 더 창피한 일이지. 아들 부부는 소송을 취하해달라고 애원했지만 이정숙 씨 부부는 단호했습니다. 그들은 아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부모의 돈을 함부로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법적으로 고소한 게 아니라 너희가 우리를 속이고 돈을 갚지 않아서 이렇게 된 거야. 지금이라도 빌려간 돈 갚으면 돼.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아들과 며느리의 SNS 활동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하와이 여행뿐만 아니라 명품 쇼핑, 고급 레스토랑 방문, 새 차 구입 등 사치스러운 생활 모습이 모두 공개되었습니다. 법원은 이정숙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들에게 원금과 이자를 모두 갚으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돈이 없다며 지불을 미루었습니다. 이에 법원은 강제 집행 명령을 내렸고 결국 아들 부부의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아들이 살던 아파트, 차, 그리고 명품 가방과 시계 등이 모두 경매에 붙여졌습니다. 법원에서 강제 집행 명령이 나오고 나서야 아들이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정말 울면서 용서를 빌더라고요. 엄마, 이러시면 저희는 어디서 살아요? 제발 저희 좀 살려주세요.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이제 알겠다.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호화롭게 살았지? 이제는 내 힘으로 살아보렴. 이정숙 씨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넌 상태였습니다. 아들 부부가 진정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책임을 질 때까지 이정숙 씨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도 자식인데.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이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갈 것 같았어요. 때로는 엄격함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고 생각했죠. 결국 아들 부부는 모든 재산을 잃고 월세 원룸으로 이사해야 했습니다. 경매로 나온 돈으로 이정숙 씨는 빌려준 1억 원과 이자를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그리고 남은 돈으로 남편의 병원비와 노후 생활비를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돈을 돌려받긴 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어요. 자식이 이렇게 변할 줄은 몰랐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도 살아야 했고 남편 병원비도 필요했어요. 이 사건 이후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정숙 씨의 행동에 대한 의견이 분분했습니다. 자식이 잘못했다고 해도 그렇지.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몰아붙일 수 있어? 아니, 요즘 자식들 봐 부모 돈으로 호화롭게 살면서 갚지도 않는데 당연히 받아야지. 마을 사람들 중에는 이정숙 씨를 비난하는 사람도 있었고 지지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정숙 씨는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내가 평생 고생해서 모은 돈이고 그걸 자식이 함부로 쓰는 걸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았다면 아들은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이정숙 씨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몇 개월 동안 이정숙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시골집을 찾아왔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서
부모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들은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처음에는 냉담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아들의 진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다시 회사에 취직해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고 매달 조금씩이라도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처음에는 아들의 말을 믿을 수 없었어요. 한 번 배신한 사람이 또 배신할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아들이 정말로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아들은 매주 주말마다 시골집을 찾아와 농사일을 도왔습니다. 예전에는 농사일을 하기 싫어했던 아들이 이제는 기꺼이 부모님을 돕는 모습을 보였죠. 며느리도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시부모님께 정성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들이 정말 많이 변했어요. 예전에는 농사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주말마다 와서 도와줘요. 며느리도 음식도 해오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그런 모습을 보니 마음이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이정숙 씨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돈보다 중요한 건 내가 바른 길로 가는 거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니 다행이다. 아들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속 썩인 만큼 앞으로 잘할게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따뜻한 감정이었습니다. 그래,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앞으로 잘 살면 돼. 아들은 그 후로 정말 달라졌습니다. 다시 대기업에 취직해 열심히 일했고 매달 월급의 일부를 부모님께 용돈으로 드렸습니다. 며느리도 변했습니다. 예전에 사치스러운 생활을 버리고 검소하게 살면서 시부모님을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년이 지난 후 아들 부부는 작은 아파트를 전세로 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집은 예전처럼 호화롭지는 않았지만 정갈하고 따뜻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 집에 갔는데 예전처럼 비싼 가구나 전자제품은 없더라고요. 하지만 집이 정말 깨끗하고 아늑했어요. 며느리가 직접 요리한 음식도 정성이 가득 담겨 있었고요. 식사 자리에서 아들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가 잘못했던 거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그때 엄마, 아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는 영원히 잘못된 길로 갔을 거예요. 정말 감사해요. 이정숙 씨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아픔이 조금씩 치유되는 느낌이었습니다. 괜찮다. 이제 너희가 바르게 살면 그걸로 충분해. 그날 이후로 아들 부부와 이정숙 씨 부부의 관계는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아들 부부는 매주 시골집을 찾아와 농사일을 도왔고 명절이면 정성껏 준비한 선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예전에 오만하고 사치스러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겸손하고 검소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요즘 우리 아들, 며느리 보면 정말 대견해요. 돈 많이 벌지는 못해도 정직하게 살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부모님을 공경하는 마음이 커졌어요. 2년 후 아들과 며느리는 첫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정숙 씨는 손주 소식에 기뻐했습니다. 아들 부부는 아이가 태어나면 시골에서 키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엄마, 아빠, 저희 아이가 태어나면 시골에서 키우고 싶어요. 서울은 너무 복잡하고 경쟁적이에요. 아이가 자연 속에서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이정숙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예전에는 서울 생활을 그렇게 좋아하던 아들 부부가 이제는 시골 생활을 원한다니 정말 많이 변한 것 같았습니다.
정말이니? 시골 생활이 힘들 텐데. 네. 엄마, 저희가 예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보니 시골 생활이 얼마나 건강하고 행복한지 알겠어요. 아이에게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아들 부부는 이정숙 씨의 집 근처에 작은 집을 구해 이사했습니다. 아들은 인근 도시의 회사로 직장을 옮겼고 며느리는 시골에서 텃밭을 가꾸며 생활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건강한 손주가 태어났습니다. 손주가 태어났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 작은 생명을 보니까 모든 게 용서가 되더라고요. 이제는 우리 가족이 다시 화목하게 지내고 있어요. 이정숙 씨는 손주를 돌보며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부모님의 농사일을 도우며 점차 농사 기술을 배워갔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호화로운 생활을 추구하지 않고 소박하지만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정말 행복해요. 아들, 며느리, 손주와 함께 시골에서 사는 게 꿈만 같아요.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히려 그 일 때문에 우리 가족이 더 단단해진 것 같아요. 자식이 잘못된 길로 갈 때는 단호하게 바로잡아 줘야 해요. 그게 진정한 부모의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결국에는 우리 가족 모두가 행복해졌으니까요. 이정숙 씨는 자신의 경험을 통해 다른 부모들에게도 조언을 건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에요. 때로는 단호하게 안 된다고 말할 줄도 알아야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노후는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자식에게 의존하면 안 돼요. 이정숙 씨의 남편도 이제는 허리 수술 후 건강을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는 아들과 함께 농사일을 하며 손주를 키우는 즐거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정숙 씨의 가족이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을 보며 부러워합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어떻게 자식을 고소할 수 있냐고요. 이정숙 씨의 사례는 많은 노인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자식에게 경제적으로 의존하거나 자식의 잘못된 행동을 그냥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고 올바른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나이 들었다고 해서 자식에게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도 우리의 권리가 있고 존중받아야 해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것이 결국에는 자식을 위한 길이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결정이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렵지만 가장 옳은 결정이었어요. 자식을 고소한다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은 지금처럼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노후는 자식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준비하고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식에게 무조건 퍼주기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때로는 엄격하게 바로잡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다음에도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